안녕하세요. 베라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동 툴에 대해서 조금 심화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동 툴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이동 툴에 대한 그런 또 의견을 주셨고 예,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팁들을 요구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동 툴은 여기 큰 도구 모음에 있는 이 툴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move 툴이죠. 그래서 저희가 약 다트키로는 M을 사용합니다. 키보드에서 영문 M을 누르시거나 이걸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두 번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사람을 잠깐 옮겨 놓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벽을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서 두 번 클릭해서 그룹을 만들고 벽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창문을 만들어서 넣고 싶어요. 그래서 창문을 푸시툴로 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안 뚫리죠? 왜 안 뚫릴까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죠. 자, 이 면을 수정할 때는 항상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뚫어야 됩니다. 자, 뚫으면 되겠죠. 자, 이런 에러를 좀 주의하시고, 나는 오늘 창문을 만들 건데, 자, 지난번에 창문을 만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룹을 한번 만들어서 창문 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옵셋으로 해서 창문 툴 50mm, 5cm죠. 5cm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건 날리고요. 자, 지워야 되겠죠? 지금 두께가 없으니까. 다음에 두 번 클릭해서 울타리로 들어간 다음에 푸시 버튼 P자 눌러서 100mm, 100mm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벽의 두께가 200mm라고 하면 200mm 이상은 되겠죠? 자, 이제 100mm라고 생각하고 좀 만들었습니다. 이 창문이 여러 가지 복잡할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에를 클릭하고 밖에를 클릭해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M을 눌러서 그대로 창문 틀을 이동하면 두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스케일 툴, 배열 툴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보시면 이 계속 확대해 보면 지금 당기는 쪽에는 두꺼워지고 위아래는 지금 얇아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기는 쪽에 있는 프레임이 두꺼워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작게 하면 얇아지고 크게 하면 두꺼워진다는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프레임의 두께를 갖는 그 오브젝트, 즉 대상물일 때는 심플할 경우에 아까처럼 하지 않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지금 요 선과 요 선이 좀 분리되어 있죠. 보시면 분리된 선이 표시되죠. 요 선도 분리되어 있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할 때 창문 틀 크기를 수정할 때 여기를 잡고 바깥을 잡으라고 했던 이유는 이 면을 선택했을 때 면은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 만나서 면이 되죠. 근데 선은 점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선이 만나서 면을 이루는데 당연히 면을 잡으면 그 선이 같이 잡힌다는 의미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면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선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게 복잡한 형상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초적으로 그거를 말씀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단순해서 그냥 안에 밖에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뻗은 그 프레임이 하나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를 그려서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 선과 선과 면이 다 같이 잡혔죠. 이 상태에서 M을 눌러서 무브죠. 무브 툴, 이동 툴, M을 눌러서 이동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동을 해도 창문 프레임의 두께는 전혀 변동이 없다. 그죠? 빨강 쪽으로 고정시키려면 여기 화살표 오른쪽 방향 누르시면 고정이 되죠. 다른 쪽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울타리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를 찍고 밖에를 찍으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잡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여기 뭐 창살이 여러 개가 있다거나 다른 모양들이 있다거나 할 때 그걸 잡을 때 다른 게 선택될 여지가 있을 때는 원하는 형태만 안과 밖을 찍어서 당기면 더 심플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하시려면 자, 여기에 이제 요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아유, 크네요, 밑에가. 그죠? 이럴 때는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어딜 줄여야 될까요, 이번에는? 그죠? 밑에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M을 눌러서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올릴 때는 화살표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블루 축이 고정이 되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안 당겨지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쪽도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브 툴 M을 누르고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 이제 그 웨어하우스에서 이게 3D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보시면 이 창문 틀을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 여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가면 여기 추가로 이제 플러그인이 돼서 동작될 수 있는 많은 그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스케치업은 지금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심플한 어떤 그 아이콘들을 제공하죠. 요거 툴들도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 3D Max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메뉴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개념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이 스케치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 디자인 툴이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특히 또 많이 사용하는 그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면 물론 이제 쉽게 간단하게 뭐 지금 이런 창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툴이 있어요. 웨어하우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가면은 그냥 선택을 해서 당겨도 이 두께가 변하지 않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 이제 그런 툴바가 생기겠죠. 툴 아이콘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 가지 그것을 다 사용해서 빨리빨리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한번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응용을 다각도로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걸 직업적으로 이제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그런 툴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창의적인 것을 뭔가 만들어 볼 때는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숙련시키는 것도 또 거기에서 어떤 다른 그 복합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기본적인 툴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뭐가 좋든 간에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것은 여기에 이제 제가 텍스처링 또는 맵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재질을 입히는데 밖에서 그룹으로 져진 것들은 자 일단 제가 금속이라는 걸로 가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게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입혀지죠. 그러나 컨트롤 J를 눌렀습니다. Z를 눌렀죠. 들어가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한 면 한 면 그런 그 입히고자 하는 부분만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재질을. 이렇게 들어와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면 한 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뭐 안과 밖이 같은 재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바깥에서 이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리를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유리. 자,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 클릭하고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가 보통 두께가 한 10mm, 1cm, 뭐 10mm인 걸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10mm짜리 한번 두꺼운 유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10mm가 바깥으로 나와 있겠죠. 안으로 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민 다음에 제자리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편하신 대로 하는데 네. 자 여기서 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안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양을 딱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직선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몇 mm가 들어가겠죠 보통. 그래서 뭐 10mm만 넣어볼까요? 10mm 안으로. 자 이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보이죠? 10mm. 그러면 유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리도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여길 들어가서 유리의 또 안쪽, 바깥쪽을 이걸 해볼까요? 그래서 클릭하고 뒤가 안 보이죠? 여기 또 클릭해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하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고 또 일이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유리를 클릭하시고 이걸 한 번만에 클릭하면 안과 밖이 다 되겠죠. 창문 틀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을 때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룹으로 지정해서 클릭하면 안과 밖이 반투명인 성질이 한꺼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한 면 한 면을 따로 클릭해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약간 특수유리 성격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유리에서는 굳이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벽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동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당겼죠.
한번 가볼까요? 이동 툴로 기준점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모양이 생기죠. 옆에 모퉁이에 갖다 놓고 일치시킵니다. 자, 이럴 때도 이 유리하고 틀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유리를 선택해서 두 개를 굽으로 묶고서 그룹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룹으로 가는 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벽면에서 두 번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럴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리를 이미 이제 그룹핑을 시켰을까요? 시켰죠. 일단 그룹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같이 선택을 해서 그대로 이동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거 안과 밖이 달라졌잖아요. 라고 하시겠죠. 이럴 때는 얘와 얘를 선택하고 여기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오늘날 재밌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부분을 어느 쪽으로 밀어도 상관은 없는데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거를 한번 기준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어떻습니까? 안과 밖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케일 툴을 마이너스 1로 하는데 마이너스 1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좌와 우가 미러처럼 반대로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러 툴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미러 툴이 나와 있질 않아요. 스케치업은. 여기에도 미러 툴이 없죠. 근데 이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미러 툴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미러 툴이 없기 때문에 미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뭐 간단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잡한 것들은 또 이제 그 미러 툴을 쓸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자, 이래서 본래 위치로 갖다 놓으면은 좌와 우가 복사가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동 툴의 조금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문이나 문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 이동 툴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라스쿨이었습니다.